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민주노총이 지금 10월 한 달을 벼르고 있어요. 민주노총 5대 핵심 의제라 그래가지고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겠다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 거에 똑같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같은 제목을 갖고 민노총이 지금 11월 국가 붕괴 아니면은 뭐 어쨌든 자기들 손에 집어넣겠다, 문재인을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이 사람들은 11월 달인데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동영상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을 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좀 봅니다. 마침 이 너아라 TV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는 찾기 힘든 그런 민노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아마 그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단체가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단체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해서 먼저 일부 순서로 민노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이러한 그 일의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역시 또 전문가이신 우리 이동호 교수님 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강영재 변호사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김대호 소장님, 네. 민노총 출신이죠. 아니, 민노총의 전신 그 전노협회 네. 그때 이제 서울지역본부에 네. 있었는데 네. 그 서울지역본부에서 그 독산지역 노동조합 연대 모임이라고 하는 그 노조 조그마한 노조 한 20-30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간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이 산하 조직일 텐데 그때는 막 조직 형성 단계라 가지고 그때는 그 일종의 이 자매 어떤 단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예 그냥 바로 본질로 딱 들어가서 네. 외부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한번 물어보자면 네네. 민노총이든지 무슨 뭐든지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외치는 구호에 제일 구호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더라고요. 네네. 내가 작년에 네. 그 광화문 그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 치고
문재인하고 맞짱 뜨려고 이제 쭈그리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민노총 뭐 그 사람들 맨날 데모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 프랭카드로 딱 치고 가면 네네. 아니 노동단체의 구호를 외쳐야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왜 그럽니까? 책임져요 이 소장님이.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소장님이 다 가르쳤죠 그때.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좀 그에 대한 어떤 책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민노총의 어떤 그 건설 과정에서 저는 그야말로 말단 소총수 정도 뭐한 분대장쯤 아니 할까 비켜가라 하지 마요. 그랬는데 아니 저는 사실 그 이게 이 쥐잡는 그 고양이라고 생각했죠. 그 쥐라 하면은 이제 뭐 과도한 어떤 격차, 노동 인권에 대한 어떤 억압, 뭐 그런 거를 잡는 고양이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유전자가 이게 단결하면 힘생기고 투쟁하면 정치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상 이념적 유전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견제 어떤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요. 이게 결국 식인 호랑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자, 식인 호랑이처럼 딱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NL 주사파 그쪽이 일찍부터 사실 거기다 투자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주사파들이. 예, 근데 옛날 저희 같은 이제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그 혁명의 어떤 주력 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투신을 했는데 그렇지. 거기서 일찍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회의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PD파라고 있었습니다. NL과 PD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PD파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찍이 이제 그냥 민주노동당으로 일단 뛰쳐나왔거든요. 국민성리 22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런데 노동 현장에 이른바 NL 주사 계열들은 굳건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지도 그룹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친북 종북적 색깔이 아주濃厚한 그런 단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야, 그러면 또 이제 PDNL 나오면 또 눈길이 또 이렇게 이동호 교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권이 민노총을 먹었습니까? 먹었죠. 이야, 그 먹는 과정을 좀 한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참 그 민노총의 전신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운동에 들어간 사람들이 네.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제 학생운동을 마치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김대수의 투신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운동권 용어거든요. 자기 삶을 학생에서 이제 노동자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노동 현장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시지만 이광재가 네. 그 연세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광재가 노무현을 어떻게 만나냐면 그 부산 앞에 선배인 김문수도 그렇잖아. 예,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네. 우선 기술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야. 근데 이제 그해 기술학교 모집이 끝나서 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다 바꿔서 내려갔죠. 끝나서 한 이야. 1년간 임시로 일하다 노무현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재도 오. 결국은 노무현 만나기 전에 노동자로 내려간 거거든요. 와. 그와 같이처럼 노동자로 우선 갑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노동자를 의식화시키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잘못된 것은 이 자본가가 착취하고 있는 거다. 이야. 당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김대호 수장 지금도 기억이 날 겁니다. 김대호 수장도 그 구로에 공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르치는 게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노동 해방만이 세상을 해방시킨다. 야, 나는요, 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동 교수님 뭐 요즘 나하고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근데 이거 오늘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학생 운동권이 노동단체를 먹었다. 이걸 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요. 야, 운동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예를 들면 노동자 지도자들 노동운동 출신들도 다 학생운동의 배후에서 가르치고 교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동호 교수님 그때 말했듯이 결국은 학생운동 뒤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북한이 다 노동운동이 뭐고 다 주장한다고. 그럼요. 지금 네. 노동운동 민노총 산하에 네. 그러니까 NL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그런 노동가 조직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구호를 외치는구만요. 그럼요. 그리고 아니 왜 노동단체가 뭐 임금을 말한다, 뭐 아니면 노동 조건을 말한다 이해가 되는데 제1구호가 조합미군 철수라니까. 목사님 그 이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임금은 경제투쟁이라고 해서 아주 하위 취급합니다. 최고의 투쟁은 정치투쟁이다. 권력을 잡아야 노동자가 해방되는데 임금 인상 그거 한다고 되냐? 여러분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야 결국 여러분이 해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희재 변호사님 그 헌법 위반 아닙니까? 글쎄 민노총 일단 단체이긴 한데요. 지금 민노총은 그 현행법상 이제 현행 노조 관계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소지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걸로 일부는 처벌도 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 노조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사실상 민노총이 과거에 보시면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옛날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이럴 때 자신들의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서 있는 이 보수 야당의 전당대회나 이런 데 찾아와요. 떼거지로 찾아와서 거기서 규탄을 하고 이거는 노조의 행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죠. 거기서 뭐 폭력도 행사하고 막 집단적으로 위력을 보이면서 남의 그 반대당 전당대회를 망치는 짓을 했는데 그때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도 찾아보니까요. 그 옛날 민감용 지금 내려갔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민노총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민노총이 우리 뭐 극우극우 이런 표현 잘 쓰는데요. 극자를 붙이는 것이 과도한 폭력성, 불법성이 있을 때 우리 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민노총은 정말 극좌가 맞죠. 대대로 집회 때마다 옛날에 강화문에 나올 때에도 과거에 사전에 자기들끼리 뭐 몽둥이, 곡괭이, 도끼, 밧줄 이런 것들까지 준비해서서 그때 이제 한도 그 대표가 막 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처벌을 뭐 피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폭력성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그냥 범위를 완전히 초월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 민노총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저기 드루킹 사건 아실 건데 이것만 일단 지금 말씀드릴게요.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그 판결문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그거를 다 읽어봤었습니다. 거기에 뜻하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 드루킹이 그 사전에 이 모든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을 돕기로 한 그 배경 전제가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을 자신들이 해체시키겠다. 주식을 공유하겠다. 기업을 소유하겠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돕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만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시행해야 될 그 몇 대 과제라는 걸 민노총이 만든 계획안이 있어요. 그 판결문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드루킹과도 이제 공유가 됐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당한 것들이 실행이 됐어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부터 해서 선거 연령 18세 낮추기 이런 디테일한 것이 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게 굉장히 휘둘려 왔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탄생의 가장 큰 공로이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한테도 거침없이 막 욕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지금 민노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노동이 개악으로 이제 이루어져 와서 나라 경제가 망쳐지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문재인 향해서 회초리를 맞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뭐 거침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권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그렇지. 자기들을 만들었다 생각. 강현재 변호사님, 지금 여기 댓글에 강현재 변호사님 점점 더 이뻐지네요. 그러니까 점심 사기를 바랍니다. 난 저런 말 듣고도 점심 안 사면 안 돼. 제가 봐도 그런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왜 망했느냐 했더니 벌써 우리가 한 바퀴 얘기를 해봐도 딱 정돈이 됐습니다. 북한이 학생운동권을 먹었고
학생운동권이 민노총을 먹었고 예. 그다음 민노총이 정부를 먹었고 그렇죠. 이렇게 망했네요 구조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민노총 정부 맞습니까? 근데 참 너무 이제 단순한 이제 좀 시킨 측면은 있는데요. 사실은 사상 이념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상 이념이 법률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민노총이 법률을 잘 만들었으면 선진국 같으면은 저게 어떤 쥐잡는 고양이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안 만드니까 식인 호랑이가 이제 된 거고요. 요 식인 호랑이의 학생운동권 중에서요. 네. 뭐 여러 가지 성찰파도 있고 PD파도 있고요. 그 중에서 NL파들이 특히 큰 노동조합에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난 사실은 촛불 시위할 때, 실제로 무대라든지 물질적인 어떤 그 동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질들을 사실 이 사람들이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버스도 다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던 민주당의 예컨대 지금 권리당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동원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비례대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당권이라든지 대권 주자 선정에도 아주 이제 강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나서 분명한 거는 원래 민노총이 70만 명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에. 자, 2019년 12월 말 통계가 보면은 105만 명 됐어요. 지금은 11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당연히 어떤 현 정권하고 일종의 비호나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연대를 한 거거든요. 주인. 그러면서 일단 여러 가지 뭐 노조에 유리한 어떤 그 법안들을 갖다 계속 통과시켜주고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그 당권이라든지 대권 주자들은 민노총의 눈치를 갖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뿌려놓은 어떤 그 사상 이념이 있잖아요. 사악한 사상 이념이 이게 어떤 학생 운동권을 통해서 노동조합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당권 대권 어떤 주자, 그다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이거 분명 이건 팩트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뭐 북한에 그러면은 뭐 하주이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나친 어떤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이도 교수하고 네. 승부를 내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민노총은 왜 자기들의 일자리를 외고로 왜 다 쫓아내보내요? 참 근데 유감스럽게 그 사람들은요. 네. 지금 한국의 민주노총의 주력이요. 조그만한 뭐 이렇게 소기업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공부문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이 국내적으로는 독과점 대기업이거든요. 자, 공공부문이라는 거는 세금, 정규적으로 세금에 의해 월급 받는 존재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거는 일종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네. 모든 단체가 네네.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는 없죠, 거의 다 가입돼 있죠. 아니 이제 그 양대 노총에. 지금 이제 지금 조합원이 255만, 260만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110만 가량 되고요. 그래요. 한국노총이 이제 100만 좀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나머지 몇십만 명 어디가 있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국민노총, 전국노총, 뭐 그다음에 뭐 공공노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는 해요. 그 민노총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한노총에 대해 가지고 또 들어가자니 쪽팔리고, 그래서 이제 또 민노총에 가입해봤자 뭐 자기들한테 별로 뭐 이 도움 되는 일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자적 노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네. 그동안에 그 강성 노조 때문에 네. 외국으로 이탈한 그 기업체 예전엔 또 일자리가 뭐 300만 개라는 말도 들리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거는요 잘 일자리. 보셔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파트타임 있잖아요. 일 조그만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확 끌어올려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예컨대 정상적 시장 가격에서는 한 3천만 원 받을 일을 갖다가 1억 원을 갖다 받아버리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주가 가질 몫이나 소비자가 가질 몫이나 협력업체가 가져갈 몫 또는 미래세대가 가져갈 몫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심리학기업의 갑을병정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병을 이쪽에서 집중적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은 그 뭐냐면은 이쪽이 이제 집중적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한 195만 명분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컨대 10시간 일하는 사람, 15시간 일하는 사람, 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시간 이상 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컨대 뭐 10만, 20만이 나갔다면은 그 10시간짜리, 15시간짜리는 이거 훨씬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19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거는 정발해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상당 일부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는 정발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민노총은 타격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공공부문하고 대기업에 딱 있기 때문에. 그래 적은 일자리 뭐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민노총 주력이 목사님 좀 설명을 드리면 주력이 지금 전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야.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공기업,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공기업입니다. 규제산업. 실제로 노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근데 그들이 100만도 안 되는 100만 명 가지고 대한민국 2,500만 전체 노동자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걔들이 지금 임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주력들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김대호 소장 설명은 이렇습니다. 1억을 받으려면 실제로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일한 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7천만 원을 다른 사람 뺏은 겁니다. 그거 뺏은 게 누구한테 뺏었냐? 우선 하청업체한테 가야 될 돈을 뺏은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돈 뺏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데 미래 투자 못하게 해서 R&D 투자 돈에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호 소장이나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민노총이 받고 있는 1억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그 다음에 하청업체, 그 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빨대를 꽂은 착취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그 민노총과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착취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뺏고 있거든. 그게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경영권은 재산권에서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권 대 노동권의 어떤 대립인데, 근데 스위스헌법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 보장, 그 다음에 조합 결성의 어떤 자유, 그 다음에 이 근로자나 이 기업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폐쇄와 그 다음에 파업. 이제 이거의 무기 대등성 원칙 이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노동자는 약자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노동 3권을 다 부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조직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엔 약자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피착취자가 피착취자로, 피억압자가 억압자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이 상식을 이 헌법이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대호 소장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약간 번역을 하면 김 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 전문가인데 용어들이 굉장히 전문적 용어를 구사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사실 이제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파업을 그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는 경영자의 소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재산권을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재산을 왜 자기를 파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회사 그냥 마구 지금 기계 다 점거하고 파업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허용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자로 외국에는 목사님 파업하면 그 기간 동안에 대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못 쓰잖아요. 그럼 파업하면 속수무책도 지금 경영자는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김대호 소장이 이야기하는 무기 대등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현대자동차든 뭐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만들어주려면 결국 기업가 입장에서 노조 말을 안 들으면 회사 경영을 못하니까 그걸 지금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노동자가 지금 특혜 재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실제로 생산하는 건 3,000원밖에 안 되는데 1억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를 해드리면 요즘 제가 이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로 경영하는 그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뺏겼다 이거야. 회사를 아예 민노총한테 뺏겼대요. 어떻게 뺏겼습니까? 했더니 택시 회사인데 택시 회사를 40년을 경영했대. 택시가 한 100대 정도 되는데 근데 계속 경영 그 노동 조건을 뭐 그 세사자 갖다 돈 주는 거죠. 매일같이 주는 거. 그 금액을 뭐 어떻게 해달라 해다 보니까 결국은 월급 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월급 못 주면 그럼 택시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은행에서 이자 내서 와서 가져오라 이거야. 그 압박을 들어가는 거야. 예, 그 민노총이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회사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떼서 대다고 2, 3년 해보니까 완전히 이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칼을 딱 대면서 한 말이 회사 경영 자신 없죠? 하고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아니 공식적으로 넘기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앗소리 못하고 지금 넘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날 보고 변호사님 좀 소개해달라고. 내가 40년 동안 한 이 기업인데 그냥 뭐 앗소리 못하고 민노총한테 뺏기게 생겼다.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 그렇습니다. 네, 수도 없어요. 강재 변호사님 넘겨줘야 돼요 민노총한테. 그래서 사실 법조계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이 노조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